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의 질서가 재편되었지만 예상과는 달랐다. 그리고 베테랑 전략가는 겁이 가득 찬 주식시장을 강타할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중동의 질서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에 대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 앞으로 중동 외교의 방향과 세계 안보 전략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최근 이스라엘은 오랜 숙적 이란을 상대로 전격적인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단 12일 만에 이스라엘은 이란의 군사력과 그 동맹 세력인 헤즈볼라, 하마스를 약화시키고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에도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일련의 공격은 이란을 궁지로 몰아넣었고 중동 전역의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외교적 정상화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손을 잡으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란의 위협이었는데 이제 이란이 약해진 상황에서 굳이 외교 관계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우디는 이스라엘과의 외교 정상화에 있어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진전을 보이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가자지구 전쟁으로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5만 6천 명을 넘어섰고 사우디는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길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란과의 긴장 완화보다 이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중요한 외교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에 대한 제한적 공습을 승인하고 이후 휴전을 중지했지만 걸프 국가들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불안정한 대외 정책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임기 때 추진했던 아브라함 협정을 확대해 더 많은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맺도록 하고자 하지만 현재로서는 사우디의 동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사우디는 2017년 이란 최고 지도자를 중동의 히틀러라고 부르며 적대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만큼 이란과의 경쟁 의식이 강했지만 2019년 자국 최대 석유시설이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받는 등 이란과의 갈등이 계속되자 사우디는 경제성장 전략을 위해 2023년 이란과 잠정적 대탕트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 균형이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걸프 국가들은 이란의 약화가 반갑기도 하지만 정권 교체로 이어질 경우 이라크에서 사담 후세인 축출후 겪었던 혼란이 반복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 UAE, 카타르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전면전 대신 외교적 해법을 선호해왔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으로 이란의 주요 핵시설이 타격을 입자 사우디와 UAE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사태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워싱턴에 로비를 벌였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을 가하자 사우디는 즉각 이란의 걸프 지역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자국 경제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습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 드러난 또 하나의 진실은 걸프 국가들이 더 이상 무조건 미국과 이스라엘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지역의 평화와 경제 번영을 우선시하며 망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은 단순히 두 나라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중동 전체의 외교 구도와 세계 안보 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아브라함 협정의 확대도 사우디가 중동의 최종 승자로 떠오르는 것도 모두 예측할 수 없는 변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상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전해드린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그리고 재편되는 중동 질서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중동과 세계 외교의 흐름을 계속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한 노련한 전략가의 새로운 경기 침체 경고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특히 최근 고점을 향해 달려가는 미국 주식시장과 달리 그 이면에 깔린 불안한 신호들을 짚어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예측의 주인공은 메릴 린치에서 오랜 기간 전략가로 활동했고 현재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로젠버그 리서치를 이끌고 있는 데이비드 로젠버그입니다. 로젠버그는 금융시장에서 오랫동안 신중하고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온 인물로 유명한데요. 이번에도 그는 컵이 반만 찼다는 흔한 비유 대신 컵이 이미 가득 찼다고 표현하며 지금 주식시장의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로젠버그는 최근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지금 투자자들이 마치 관세, 세금, 전쟁, 그리고 경제 자체에 대한 모든 걱정을 잊어버린 듯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시장이 지금은 경기 침체가 아닌 곧 다가올 경기 침체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받쳐주는 순풍은 있지만 금리가 4% 이상인 상황에서 현재 주가가 반영하고 있는 22배의 주가 수익 비율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식보다 오히려 국채와 달러를 주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로젠버그는 국채 시장이 현재 외면받고 있지만 오히려 그런 외면이 기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침체 경고가 처음은 아닙니다. 그는 이미 2022년과 2023년에도 비슷한 예측을 내놨고 실제로 그의 경기 침체가 오지 않자 한때는 스스로의 비관론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보면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특히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으로부터 한동안 보호받았던 주택담보대출자들이 최근 다시 대출을 갈아타야 하는 시기가 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재용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새로 공급되는 주택 물량은 수요보다 무려 25%포인트나 높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20대 도시주택 가격지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4월에도 2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노동시장 역시 열기가 식고 있다고 로젠버그는 진단합니다. 물가는 크게 오르지 않고 있지만 연준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다시 내리려 해도 이미 타이밍이 늦을 것이라고 봅니다. 서비스 분야는 현재 관세 대상이 아니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적고 앞으로 관세가 일부 오른다 해도 이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노동시장이 느슨해지면 이런 관세 인상 효과는 금방 사라지고 내년에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로젠버그는 현재 달러와 국제시장이 보여주는 신호와 주식 시장이 보여주는 신호가 서로 완전히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돈을 두시겠습니까? 달러와 국채입니까? 아니면 지금 고점을 달리고 있는 미국 주가지수입니까? 그는 결국 달러와 국채가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며 만약 그렇다면 지금 사상 최고치를 웃돌고 있는 미국 주가지수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참고로 현재 미국 대표 주가지수는 6월 27일 기준 6,141선으로 사상 최고치에 바짝 다가서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미국 달러 지수는 올해 들어 약 10% 하락했고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데 올해만 32bp나 하락했습니다. 로젠버그는 이 모든 수치가 지금 시장에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겉으로는 강한 것 같아도 이미 잔이 가득 찬 시장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처럼 전해드린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데이비드 로젠버그라는 전략가의 새로운 경기 침체 경고를 풀어본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지수와 실제 시장 신호를 어떻게 함께 읽어야 할지 여러분께도 한 번쯤 생각해볼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